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여러 팀들이 다음 시즌에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스날도 계속해서 이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스날이 어떻게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리그 3시즌 연속 2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승을 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순위 변동이 엄청 심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진출해 있고요. 이 성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이제는 진짜 우승을 한번 맛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스날은 새로운 디렉터 베르타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고요. 이 베르타라는 사람이 겨울 이적 시장 계획 이런 것들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PSR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3년 동안 1억 500만 파운드, 약 2천억 정도의 돈을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이 PSR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 파운드 규모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풀 돈이 많다는 겁니다. 저 금액은 그냥 추정치일 뿐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시즌이 끝났을 때는 마갈량이스, 사카, 살리바 이런 선수들의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스날로서는 아주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재계약하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겠죠. 먼저 토마스 파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파티는 이번 시즌까지가 계약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 아스날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일단 이 토마스 파티라는 선수가 실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부상 빈도가 높은 선수라서 그 부분이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력 자체만 따졌을 때는 아스날에서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체감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상대방이 역습 시작점에서 시동을 꺼트리는 역할들을 아주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르지뉴 역시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파티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는 미드필더 2명이 함께 빠져나가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티에 대한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급 20만 파운드 정도를 받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재계약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보통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스날이 한 4억 이상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상도 없는 편이 아니고 나이도 적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쓰는데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스날과 파티의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갈량이스입니다. 마갈량이스는 1997년생 27살이고 계약 기간은 27년 여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면 2시즌 정도 남고요. 현재 주급은 10만 파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1억 9천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기본 20만 파운드 이상을 받는 걸 보면 마갈량이스는 상당히 소박한 주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재계약할 때는 주급을 보통 올려주는데 마갈량이스는 10만 파운드부터 협상이 시작되니까 올려줄 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꽤나 여유롭게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배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티랑 같은 정도니까요. 마갈량이스가 아스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리바, 마갈량이스, 라야 항상 이렇게 3명이 출전 시간 1, 2, 3위 안에 머물러 있고요. 또 아스날의 장점인 코너킥, 그러니까 세트피스 전술에서 마갈량이스가 수많은 득점을 하면서 핵심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갈량이스는 큰 실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살리바 역시 마갈량이스가 없으니까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갈량이스라는 선수가 아스날의 정말 수비 리더다 라는 걸 최근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비 맨디가 아스날로 가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스페인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중간에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수비 맨디는 아스날 쪽으로 조금 더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시에다드 현지 측 기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수비맨디의 이적에 변수가 생길 경우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수비맨디의 바이아웃인 6천만 유로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이적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레알 마드리드가 전격적으로 수비맨디 영입에 참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2가지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스날이 수비맨디 영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조르지뉴가
계약 만료로 나가고 이걸 수비 맨디로 바꿀 수 있다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고요. 수비 맨디가 딱 전성기 나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4, 5년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또 아스날엔 스페인 감독 그리고 스페인 동료인 메리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응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비맨디를 영입한다면 수비맨디, 토마스 파티, 번가라 사용이 가능하고요. 라이스, 메리노 거기다 웨데고르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원을 갖췄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르타라는 스포츠 디렉터가 아스날에 합류한 뒤에는 아스날의 스트라이커 이적사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려온 사람인데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부터 요케레스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케레스는 이미 스포르팅과 얘기가 끝났다고 하고요. 이번 시즌까지 하고 나가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의 바이아웃이 있는데 요케레스가 팀에서 말썽 안 부리고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에 바이아웃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제시해도 들어줄 의향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요케레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건 매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급이 6만 파운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고요. 잉글랜드 팀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2배 올려줘도 12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주급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요케레스의 현재 주급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요케레스가 영입됐을 때는 하베르츠, 메리노가 메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리노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일찍 보내주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은 왼쪽 윙어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스트라이커 자리보다는 왼쪽 윙어가 아스날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티넬리가 물론 폼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역시나 마르티넬리는 이 득점까지 이어지는 파괴력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장점이 있는 윙어지만 결국 우승권 팀에 있는 윙어들은 혼자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마르티넬리가 조금 아쉽고요. 아스날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 니코 윌리엄스인데요. 니코 윌리엄스가 아스날이 계속 관심은 있었지만 주급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 주급을 아스날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왼쪽 윙어가 스트라이커보다는 더 시급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제주스도 있고 하베르츠도 있고 또 메리노라는 3옵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왼쪽 윙어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과연 아스날이 이 왼쪽 윙어 자리를 어떻게 보강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방출, 그러니까 판매 가능성이 있는 아스날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진첸코고요. 2026년에 만료가 됩니다. 진첸코는 이적 초기에는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이번 시즌에 칼라피오리 영입하고 스켈리라는 선수가 터지면서 자리를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포르투 임대 중인 파비오 비에이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 역시 복귀에도 그렇게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리스넬스는 아스날에 있었을 때도 많이 출전을 못했고 풀럼 가서도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에 그대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적절한 제안이 오면 고려해 볼 것 같고요. 트로사르가 조금 애매한데 이 트로사르가 만약에 아스날이 왼쪽 윙어를 샀을 때는 마르티넬리보다는 먼저 정리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이 트로사르의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제안이 온다면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만료되는 토미야스라는 선수가 있긴 한데요. 이 토미야스는 너무 부상이 많아서 이번 시즌은 거의 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만 맞으면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의 여름 이적 시장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스날이 이미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선수들을 지키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을 영입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분주하게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아스날. 과연 아스날의 여름 이적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